신세계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2년도 매출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를 위해서 생각해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수익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의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논리 설명을 하는 건데요.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요, 25만 5,5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는 16,000원 상승했습니다만 장부 가격 67%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 쇼핑을 했기 때문에 롯데 쇼핑보다는 2배 이상의 높은 가치를 현재 그 백화점 업종에 대한 이 시중의 인식을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요, 정유경 씨가 18.56%, 국민연금이 12.71%, 그 다음에 이명희 씨가 10%, 외국인이 26.0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조 6천억 원대를 달성을 해서 전년보다 14.5%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덜 증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 매출에 비례한다고 인식이 됩니다. 이게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20%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율로는 2.7%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7로서 전년보다 0.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6.2%가 증가한 2,6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재고 내용을 보면은요, 상품이 39억 원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근데 그 평가 충당금이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환입이 30억을 또 잡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와서요, 재고자산 명세에 원재료가 없는데 비성분에 표기되어 있다면 과거의 표기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고자산 명세에는 원재료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재료가 실제적으로 있었는지 산 금액을 모두 다 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신세계 자체에서도 원재료가 있다 그러면 뭔가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 재료비 MC는 2.1%가 증가를 했고 운영 비용은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888억 원이 집행이 돼서 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용 비율로는 0.5% 하락한 실적입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7,360만 원으로서
롯데 쇼핑 수준보다는 거의 1,500에서 2,000 사이로 차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직원 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계속해서 직원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9.2%로 산출이 됩니다. 이 지급 수수료가 아까 그 매출 변동비로 인식한 건데요. 그게 12.2%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또 세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집행이 됐는데, 임차료가 무려 53.8%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인데요. 2020년에 개투는 분명 어디론가 이전된 재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단계는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하고 2020년도에 그 갭이 있는데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가감하면은 2021년도와 2019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0년에 34억 원의 최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그 사업보고서 내용으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추적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5.3회전. 롯데쇼핑은 그 홈쇼핑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신세계는 순수하게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3회전이면 전년도 실적보다도 상당히 개선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OE 생산성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전반적으로는 투명하다. 이렇게 그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면은 재고 보포율은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임팩트 미래가치는 5조 2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1.1%가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매우 낮은데요. 0.2선입니다. 이것은 역시 비유동 자산에 투자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순운전 자본에 대한 가동률이 그만큼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6.3회전으로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은 이것도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게 나옵니다. 전년보다 더 떨어졌는데 1년에 1회전도 안 된다 그런다면은 대급 납품 협력업체한테 1년에 한 번도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되는 꼴이 되죠. 이것도 이게 백화점 계통의 진짜 특징으로 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을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도 결국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게 이 마당에서는 그런 거야 당연히 이렇게들 얘기할 것 같네요.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85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이 70%로 매우 높습니다. 70%면 신세계 자체가 지주회사라고 봐야 될 성격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242억 원의 그 현금 순이익이 나서 현금 수익률로는 4.1%, 전년보다는 1.2%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채권자한테 2161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31.2%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이익 배당으로서요. ROE 0.3% 수준뿐인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그 1656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0.3%로요. 그렇게 높지 않은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871%로 증가를 했고요. 납입자본 성장률은 그 10.29%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 지표들의 어떤 그 추세를 보고서 2022년도 목표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1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루프율은 58%였는데 60%로 마진율을 조금 더 올려보자. 이렇게 하고요. 재고 회전율도 더 좀 증가를 시켜보면은 2022년도에 2조 정도로 매출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게 A 프레인이라고 한다면 B 프레인은 좀 러프하게 계산하는 겁니다만은 A하고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 운영 비용이 5% 정도 증가하는 거로 보고 영업이익이 10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매출은 2조 1천억 원대를 해야 된다는 거로 나타납니다. 수르픈율도 그 A 프레임과 같이 60%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산출하는 그런 그 목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AB 프레임이 있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C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AB 프레임의 그 각 요소를 다 더해 가지고 우리가 눈에 익은 대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이익은 얼마 난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조 원대로 그 매출 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C는 그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견적 전략이라고. 이게 납품하는 입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CEO가 오너하고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재료비 인상이라든지 운영비용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조 원대는 매출 계획을 세워서 이게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오너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난 되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좋소 2조 원까지 좀 해보셔. 그때 이제 예상 이익은 4,700억 정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고 회전율을 더 좀 증가시키고 그런다면은 더 매출은 더 증가해서 이익이 더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 그 분석과 동시에 2022년도 매출 목표를 예측을 해보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